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직업 선택의 의사결정 과정에 먼저 직업 선택의 인식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개인에 대한 직업 특성을 평가하죠. 이 평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합한 직업을 목록화하고요. 목록에 대한 직업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담자와 함께 선택 직업을 결정하고요. 선택 직업 진입을 위한 실천 행동을 준비합니다. 상담자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요. 목표는 가능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되겠죠. 이상적 목표, 추상적 목표 당연히 오답입니다. 상담 목표는 또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위 목표는 보편적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아닙니다. 하위 목표도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담자의 기대나 가치가 반영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거여야 되겠죠. 그리고 내담자가 바라는 구체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상담 목표로 삼아야 되고요. 내담자의 욕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부모와 함께 상담 목표 결정한다? 황당하고요. 인격 성장하고 내담자 우리 직업 상담 목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담자가 바라는 거죠. 이거 잘못 읽으면 틀립니다. 상담자가 오답에 한번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자가 바라는 것 아닙니다. 내담자가 바라는 거예요. 상담 목표 설정은 상담 전략 및 개입의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목표 설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상담자 당연히 목표 설정에 개입해야 되고요. 목표는 변화될 수 없으며 아니에요. 반드시 변화될 수 있고요. 생애 단계에 따라서 혹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목표는 언제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직업정보에 관한 사이트요. 우리가 1차 시험 합격을 우선 목표로 삼는다면요. 우선 두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해외 취업 관련한 정보요. 해외니까 월드라는 말이 들어가고 취업이라니까 잡이란 말이 들어가죠. 월드잡 플러스입니다. 이 월드잡 플러스는 바로 해외 취업에 관련한 직업정보 사이트예요. 이 월드잡 플러스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운영합니다. 다시요. 월드잡 플러스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운영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외국인 고용에 관련한 고용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ESP이고요. 이거는 고용에 관련한 사이트지 직업정보가 아닙니다. 다시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EPS는 직업정보가 아니고 고용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직업상담 사람은 알아야 될 네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꼭 시험에 관련 없이도 이 네 가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실 걸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퇴직하고 나면 꼭 가야 되는 것 바로 고용보험이죠. ei.go.kr이에요. 두 번째 직업 훈련에 관한 정보요. 바로 HRD 넷입니다. 세 번째는 자격증 Q넷이고요. 네 번째는 민간 자격 정보 PQI입니다. 요 네 가지 시험이 아니더라도 꼭 상식적으로라도 기억해 두시길 추천합니다. 직업 선택 결정 모형에는 기술적 결정 모형이 있고요. 처방적 결정 모형이 있습니다. 우선 1차 시험을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먼저 짚을게요. 자, 처방적 결정 모형에는 겔라트가 있고 카츠가 있습니다. 다시 처방적 결정 모형에는 겔라트가 있고 카츠가 있습니다. 나머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기술적 결정 모형이다 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게 기억이 쉽습니다. 기술적 결정 모형은 사람들의 결정 방식을 분석해서 모형을 만든 거고요. 처방적 결정 모형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모형을 만든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요. 힐톤 모형의 포인트와 겔라트 모형의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힐톤 모형요. 다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복잡한 정보에 근접하게 되는 구조의 근거를 둔 이론이고요. 직업 선택 결정 단계를 전제 단계, 계획 단계, 인지 부조화 단계로 구분한 직업 결정 모형입니다. 단계 그러면 힐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겔라트 모형의 포인트는 체계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훌륭한 선택 결정은 예언적 체계, 가치 체계, 결정 준거에서 각 체계마다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저러한 체계가 있다 그러면 겔라트 모형입니다. 직업 선택 내부 요인, 외부 요인이요. 먼저 외부 요인은요. 외부에서 들고 들어온 정보라는 뜻이고요. 내부 요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외부 요인이요. 외부에서 들고 들어온 정보예요. 임금이나 요구하는 훈련 수준, 이런 직업 정보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결국 개인이 획득해서 가지고 온 정보적 요인입니다. 정보적 요인이요. 이 개인이란 말 때문에, 개인정보란 말 때문에 헷갈려요. 개인은 없애고요. 그냥 정보적 요인, 이게 외부 요인이고요. 나머지는 다 내부 요인입니다. 일반적 요인이요. 예를 들어 성별, 체격 이런 것들이요. 심리적 요인은 적성, 흥미 이런 게 있고요. 개인 사회적 요인은 가족이나 사회적, 경제적 신분 이런 것들에 해당하죠. 실현 불가능에 대한 상담 전략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내담자가 붙잡고 있다면 내담자가 그걸 직접 시도해서 열정을 소비하기 전에 개입해서 막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직업을 시도해 본 뒤에 어려움을 겪으면 개입한다. 이게 오답이에요. 브레인스토밍 같은 과정을 통해서 부적절한 직업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의사결정은 내담자가 해야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담자한테 가장 맞는 직업을 골라준다. 이거 당연히 오답이고요. 객관적인 증거나 논리로 추출한 것에 대해서 대화해야 됩니다. 그냥 경험이나 이런 이야기들, 개인적 경험 같은 거 활용하는 게 정답일 수 없습니다. 이것도 오답입니다. 진로 장애에 해당되는 거는요, 직업 정보가 부족한 거, 자기 명확성이 부족한 거, 성격이 우유부단한 거, 필요성의 인식 부족, 그리고 외적 장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에는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그리고 물질적 지지가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진로 시간 전망은 미래 계획 수립이 목적이에요. 계획 수립이 목적이지 계획을 막 따져서 계획을 더 수정한다든가 미래 지식을 더 넓혀보겠다든가 혹은 현재의 진로 태도의 상태를 막 뒤져보겠다든가 사정해보겠다든가 이런 거 아닙니다. 진로 계획 수정, 미래에 대한 지식 확장, 진로 태도 인식 이거 모두 다 오답입니다. 진로 시간 전망은요. 미래 계획 수립이에요. 그래서 내용자 목적이 다 똑같습니다. 미래 방향을 이끌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고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강화, 계획기술 연습, 진로의식 고치, 목표 설정 속보 이게 모두 다 진로 시간 전망의 목적입니다. 코틀의 원형 검사요. 시간 전망 개입은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바로 변기, 통,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변별성, 통합성,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 방향성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바로 변별성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명확하게 변별해서 결국 미래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목표 설정을 신속하게 하는 겁니다. 시간 차원 내 사건의 강도와 확정의 원리를 기초로 수행되는 차원입니다. 원의 크기는요,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인 친밀감을 의미하고요. 원의 배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순입니다. 어떤 원에도 접해 있지 않는 독립된 원은 바로 시간 차원의 고립을 의미합니다. 오답이요. 시간 차원의 완전성을 의미한다. 이거 오답이에요. 고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6개의 생각하는 모자는 1차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집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6개의 생각하는 모자 의사결정 촉진 기법이에요. 우리 해리포터에 보면 모자 쓰면서 반 결정하죠?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색깔에 해당하는 모자를 쓰고 거기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 첫 번째, 모자는 흑색, 백색 아니면 원색이에요. 그러니까 갈색 같은 건 없습니다. 흑색, 백색 아니면 원색이에요. 자, 두 번째, 백색의 의미는 말 그대로 명명백백한 사실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들만 고려한다. 이게 백색이고요. 적색은 말 그대로 정열적이고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직관에 의존하고 직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적색입니다. 요스트의 선택 직업 평가 방법이요. 처음엔 원하는 직업의 모든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게 원하는 성과 연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요인별로 장점, 단점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화 시켜요. 그게 바로 대차, 대조표 연습이고요. 그 중에 제일 좋은 높은 점수를 끄집어냅니다. 그게 바로 확률 추정 연습입니다. 확률 추정을 하는 거지 동기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동기 추정이 오답이에요.
하렌의 진로 의사 결정 유형입니다. 하렌의 진로 의사 결정 유형에는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의존적 유형은 당연히 타인의 영향 많이 받고요.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요.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의존적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사결정 인지적 기법이요. 1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4단계가 개입이라는 겁니다. 4단계는 개입이고요. 이 기법의 이름이 의사결정 인지적 기법.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계획 수립 도구 중 진로 수첩이요. 이거 진짜 수첩입니다. 소책자예요. 그냥 진로 관련 정보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작은 소책자입니다. 오답 먼저 살펴볼게요. 무슨 훈련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상담 도구를 제공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다. 그냥 수첩 하나 나눠준 겁니다. 자, 이 진로 수첩을 통해서 자기 평가를 통해서 자신감과 자기 인식 증진시킬 수 있고요. 일 관련 태도와 흥미에 대한 지식 증진시킬 수 있고요. 다양한 경험들이 어떻게 직무 관련 태도나 기술로 전환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로우 코칭 모델이요. G는 고울, 목표고요. R은 리얼리티, 현실입니다. O는 옵션, 대안이고요. W는 실행 의지, will입니다. 그로우 코칭 모델, 목표, 현실, 대안, 실행 의지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드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